이 매니페스토는 우리가 그 공약에 대한 구체성,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니페스토는 선거 과정에서 이때까지의 공약은 대부분 추상적이고 구호에 가까운 공약을 많이 제시해 왔습니다. 근데 매니페스토 공약은 이러한 공약을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또 정책들 중에서의 우선순위, 그 다음에 추진 일정, 그리고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예산이 필요하고 또 얼마가 필요하며 그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매니페스토 운동은 과거 선진국에서 계속 있어 왔던 운동이지만 이 매니페스토 운동이 본격적으로 부각이 된 것은 1997년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가 집권을 하면서였습니다. 그 전에 보수당 집권이 오랫동안 진행되는 동안 토니 블레어는 노동당 정권이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고민했고 정말 유권자의 약속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면 유권자들의 판단이 보수당에서 노동당으로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고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당의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공약을 제시했고 앞서 말씀드렸던 추진 목표와 함께 우선순위, 그 다음에 구체적 일정, 그 다음에 재원 조달 계획까지를 밝히면서 노동당이 집권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매니페스토 방식의 공약을 제시하고 그러한 이행을 점검하는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이루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매니페스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강조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후반 이 매니페스토 운동이 들어가게 됐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지금 정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우리의 선거법에도 매니페스토 방식에 의한 공약을 제시하도록 선거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현재 중앙당들이 이러한 매니페스토 방식에 의해서 공약을 10개씩 정리를 해놨고 또 나중에 이번 주에 후보 등록이 이루어지게 되면 선관위의 각 후보들은 5개 주요 공약을 매니페스토 방식에 의해서 제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매니페스토 운동 본부에서 그러한 제시된 공약들을 한번 살펴보면 실제로 제대로 된 추진 일정이라든지 재원 조달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선관위가 나서서 이런 것 보완해 줄 것을 요구해야만 하는데 그런 노력들은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권자 여러분들이 이런 데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살펴보셔야 아무래도 이 정치인들도 이러한 공약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개발하는 노력들을 일상적으로 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거에서 정책 공약은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 경제가 자유 경쟁 체제를 선택하고 있듯이 이러한 그 선거 과정에서 정책 공약의 경쟁을 통해서 유권자가 우수한 정책 공약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후보를 선택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유권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 후보자가 제대로 된 공약을 제시할 수 있고 또한 그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서 보여준 그 후보자의 능력을 통해서 얼마나 그런 정책 공약을 잘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를 선거 과정에서 보여줌으로써 유권자들은 그러한 것을 보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과정에서 제대로 된 공약을 제시해야만 정말로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고 또 4년 동안 유권자의 삶 또한 향상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후보자가 제대로 된 공약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고 또한 그러한 것들을 당선됐을 때 4년 동안의 노력을 통해서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발전 또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약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의 정치 현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정책을 제대로 개발해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지금 선거가 22여일밖에 안 남았지만 지금 중앙당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정책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가 없습니다. 그만큼 노력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현역들도 마찬가지죠. 4년 동안 임기 동안
지역 주민을 찾아와서 정말로 내가 처음에 출마했을 때 공약한 내용 중에 어떠한 내용들을 더 보완해야 되는지 또 수정해야 되는지 이런 데 대한 의견 수렴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요. 실제로 처음으로 출마한 후보자들은 또한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4년 동안 내가 지난 선거 때 다른 사람이 당선되었으면 이번에는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정말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적인 것이 필요한지를 전문가들도 만나보고 또 시민사회 의견도 수렴해서 공부를 꾸준히 해야만 그러한 선거에 나왔을 때 공약을 제대로 낼 수 있는데,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선거에 출마했을 때 공약은 그냥 다른 사람이 공약을 내세웠던 것, 그리고 또한 언론에 나왔던 것들을 그냥 짜집기해서 내는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또 한편으로 보면 정당들의 역할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정당이 일상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어떠한 정책을 만들어내고 또 지역을 위해서 정책을 개발해야 되는지 활동을 하다 보면 그런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능력이 있는 사람, 또 이러한 공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키워내고 그러한 사람들을 선거에 출마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지금의 이제 현실을 보면 전략공천이니 또는 공천을 하다 보면 또 지금 현재는 돌려막기 공천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정당들이 제대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들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유권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권자들이 정말로 그나마 부족한 공약이지만 제대로 된 공약을 평가하고 그 중에서 나은 공약들을 선택하는 노력들이 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한국매니페실천본부 불경 네트워크가 그러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 공약한 내용들이 임기 동안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국회의원부터 단체장, 시의원, 구의원에 이르기까지 그런 것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활동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시면 우리 지역에 내가 뽑은 국회의원이, 내가 뽑은 단체장이 얼마나 공약을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야만 아마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도 그런 노력들을 할 수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들도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 좀 해나가리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매니페스토 불경 네트워크가 그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다면 앞으로 선거 문화도 많이 바뀌게 될 것이고, 정말로 선거가 우리 지역의 발전 또 유권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선순환이 될 수 있고 상호 경쟁으로 인해서 그런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아마 선거 문화가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